드루킹 얘기 먼저 네, 하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으로 드리면 네. 김기식은 죄송한 일이고 네. 김경수는 억울한 일이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먼 친척 같은 종 씨예요. 먼 친척 같은 종 씨. 네. 근데 먼 친척 같은 종 씨가 범인이니까 신고한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연루된 거 아니야. 예전에 무슨 가족 무슨 행사에 같이 만난 거 아니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네. 꼴이에요, 지금. 아하. 그래서 방금 경찰도 해명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텔레그램 메시지 중에 네. 확인한 것이 우리가 보면 이제 빨간 게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눌러봐요, 습관적으로. 그게 몇 건이 안 되고 그리고 의례적으로 뭐 감사하다 이런 건 정치인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인터넷 URL 주소 복사해서 보냈다든가 뭐 긴 문자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 저희가 네이버 댓글 조작이 있다. 네. 그리고 공감, 추천 이런 수가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이용해서. 그래서 그게 트위터에 동영상을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좋아요, 추천수 계속 올라가는 게.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신고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네이버에 댓글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잡았는데 네. 공교롭게 민주당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권리당원이었죠. 네. 근데 권리당원은 민주당이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권리당원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심사 과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 소속 당원이라 할지라도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신청만 하면 그냥 권리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뭐를 걸릴 장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탈당했다가 복당을 한다면 복당 심사는 하는데 네. 입당 심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국민과 똑같은 수준이고 레벨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실제로 김경수 의원과 통하면서 이런 조작질을 지시받거나 네. 아니면 사주받았거나 아니면 보고했거나 이런 것을 이런 경우가 있냐 없냐가 관심인 거죠. 관심 사항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경찰이 지금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지금은 뭐 태풍처럼 막 태풍이 많이 불고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역풍에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은 김기식은 죄송한 일이고 네. 김경수는 억울한 일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두원 의원님은 이렇게 네, 공감하십니까? 김기식은 죄송한 일인 건 맞고요. 네. 김경수는 억울한지 아닌지는 지금 좀 봐야겠어요. 아하. 근데 어쨌든 유승민 대표 말이 재밌는데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과거에 지금 정부가 이제 지난 정부 댓글 조작 네. 사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공격도 하고 또 많이 조사도 하고 아는 사람들이 또 형도 받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분들은 공무원들이고 여기는 일반인인데 어쨌든 불법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잡아갔단 말이에요. 경찰에서 잡아갔는데 근데 김경수 의원하고 통화만 한 게 아니라 두 차례나 또 만났다 그래요. 그 김경수 의원이 저기 강연하러 한번 그쪽으로 갔었고 또 이 사람들이 위원 사무실까지 왔었고 또 알다시피 뭐 오사카 총영사라 일본 대사 뭐 시켜달라고 이제 뭐 조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나올 때는 상당히 접촉면이 넓지 않았나 깊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특히 제 추론은 이런 네. 거예요. 김경수 의원도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네이버 댓글 조작한 1월 17일, 18일 이 기사가 뭐냐면 남북 단일팀 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반대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문재인 정부를 네. 비판하는 기사에 댓글을 한 거예요. 공감수를.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김경수 의원 주장은 인사청탁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아하. 문재인을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쪽의 선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와서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들이 또 원하는 걸 안 해주면 금방 아주 강렬한 또 적이 돼서 엄청나게 인터넷에서 공격하거든요. 이 드루킹은 저도 엄청 공격했어요. 압니까?
저는 모르죠. 아, 드루킹이라는. 아니 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는 엄청 공격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일일이 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져요. 아이디로 정청래 의원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드루킹이 정청래 의원님한테 이렇게 공격했어요, 비판했어요, 이렇게 뭐 모독했어요 이런 것을 네. 제 지지자들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줘요. 아하.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청래당에서.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사카 총영사는 높은 직책이잖아요. 네, 그렇죠. 청와대 행정관도 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건 아닌데 그 정도 요구했다는 거는 뭔가 그 정도 역할을 한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 그러니까 추측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 가까웠으면은 오죽도 자기가 많은 공헌을 했으면은 그런 이제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라는 이제 아까 의혹을 이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오사카 총영사는 그냥 총영사 아니라 대사급 최고인데요. 총영사입니다. 예. 그냥 대사급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많은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이제 후보까지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게 이제 밝혀져야지 의혹이 해소가 되겠죠. 근데 이 드루킹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과대망상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글 쓴 걸 주장을 하는 거 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예수 뭐 관련자들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라든가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조직적인 연계 없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 뭐 무슨 경제 무슨 모임이 있다면서요. 네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 경공행감. 열심히 네. 지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연 요청도 막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있으면 과대망상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런 인사청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인사청탁을 거절한 김경수가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죠. 아니 근데 네.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그 출판사를 운영했는데 무릎나무라는 출판사를 이제 근데 8년 동안 뭐 책은 한 권도 안 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출판사를 임대해서 이제 거기서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그 임대료만 해도 한 3억 정도가 들어가야 네. 돼요. 그러니까 그런 돈은 어디서 나죠? 이 사람들이 무슨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2,500명 회원을 거느렸다고 그래요. 네. 그럼 회비를 거둘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을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 금품이 오고 갔느냐, 지시를 하거나 받거나 했느냐, 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건 아무런 건 드러난 게 없어요. 경찰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고소한 거예요, 이거. 이런 나쁜 사람들 잡아달라고.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잡고 민주당원이었죠. 보니까 민주당원이야. 네. 우리 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경찰에 네. 신고했어. 근데 먼 친척 같은 종 씨야. 뭐 그렇다고 신고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이 좀 헷갈려요.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그 잘 모르시는 근데 이럴 수도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정말 김경수 의원이 지금 경남지사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인지도만 엄청 올려주고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일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트위터에 그런 글을 썼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 한번 보세요. 평생 빨갱이라고 영봉이라고 얼마나 조작질 당하고 욕먹었어요.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얼마나 당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얼마나 또 당했어요. 네. 근데 하나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시련을 겪고 이겨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원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만약에 누명을 벗고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가고 경남지사가 되면 네. 김경수 의원은 정치로 더 크게 되는 거죠.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결국은 최종 경찰 조사, 더는 검찰까지 좀 나봐야 할 것 같은데, 야당은 지금 당론으로 거의 특검 요구까지 하고 있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116명 다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지금 내세울 게 없었거든요. 질일멸렬해 있는 상태에서 김기식 사건과 함께 이제 호재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얘기 못한 게 한 가지가 네. 경찰 수사가 조금 미지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관련 부분을 전혀 언급 안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하고 댓글을 주고받았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건 쏙 빼놓고 검찰에 이제 수사 보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핸드폰이 13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몇 개를 분석을 못한 거예요, 경찰이. 네.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다른 것은 분석을 못한 상태에서 검찰로 이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네. 야당이 특검 요구하는 건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정치적인 목적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을 주장하고 그렇죠. 또 특검이 수사를 뭐 받네 못 받네 할 거 아니에요. 여야 공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걸 길게 끌어가는 것이 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뭐 목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사당이 전부 다 공조를 할 태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의 또 태도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졌어요. 그걸 데스노트라 그러잖아요. 예. 정의당마저 가세하면은 이제 굉장히 불리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 입장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사건이 이제 진실 공방으로 흐르게 되면 네. 나중에 영두삼위가 되더라도 어쨌든 타격을 입는 것은 어떤 공세를 당하는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질 같으면 네. 그냥 특검 받고 막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선거 때까지 결론이 안 나. 결론이 안 나죠. 네. 그리고 특검에서 뭐 결론 뚜렷하게 난 거 뭐 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만약에 이건 뭐 계속 야당 주장이긴 한데 배우설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그건 나면 아예 말도 안 되는 겁니까? 항상 배우 설이 있는 거죠. 항상. 우리 정청래 의원님 보시기에는 배우설 이런 얘기는 뭐 가치가 없는 근데 겁니까? 이런 사람 부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시욕, 존재감, 과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실제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누구랑 잘 알고 지낸다. 네. 나 누구랑 친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밤 12시 전화 많이 받아요. 별로 친하지 않은 옛날 동창인데 네. 10년, 20년 만에 전화해요. 그리고 막 저한테 막 반말해요. 나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나 정청래랑 잘한다. 그리고 전화 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만약이니까 정도 네. 의원님 혹시라도 네. 김경수 의원이 약간 뭐 연관성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다면 뭐 경남지사 선거뿐만 아니고 지방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격전지에는 영향을 미치죠. 네. 특히 이제 경남지사 선거가 가장 핫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아슬아슬한 이제 순간일 수도 있는데 이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래갖고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기 그 김태호 지사는 또 멋있게 얘기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김경수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뭐. 예, 그러니까 좀 뭐지 굉장히 고도의 정치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맞다 하기도 뭐 하잖아요. 예. 예, 정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엄청 공격했어요. 근데 아. 제가 거기에 일일이 뭐 댓글을 다거나 아니면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져요. 아이디로 정청래 의원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드루킹이 정청래 의원님한테 이렇게 공격했어요, 비판했어요, 이렇게 뭐 모독했어요 이런 것을 네. 제 지지자들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줘요. 아하.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청래당에서.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사카 총영사는 높은 직책이잖아요. 네, 그렇죠. 청와대 행정관도 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건 아닌데 그 정도 요구했다는 거는 뭔가 그 정도 역할을 한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 그러니까 추측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 저기 가까웠으면은 오죽도 자기가 많은 공헌을 했으면은 그런 이제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라는 이제 아까 의혹을 이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오사카 총영사는 그냥 총영사 아니라 대사급 최고인데요. 총영사입니다. 예. 그냥 대사급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많은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이제 후보까지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게 이제 밝혀져야지 의혹이 해소가 되겠죠. 근데 일본 대사 뭐 시켜달라고 이제 뭐 조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나올 때는 상당히 접촉면이 넓지 않았나 깊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특히 제 추론은 이런 네. 거예요. 김경수 의원도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네이버 댓글 조작한 1월 17일, 18일 이 기사가 뭐냐면 남북 단일팀 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반대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문재인 정부를 네. 비판하는 기사에 댓글을 한 거예요. 공감수를.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김경수 의원 주장은 인사청탁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아하. 문재인을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쪽의 선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와서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들이 또 원하는 걸 안 해주면 금방 아주 강렬한 또 적이 돼서 엄청나게 인터넷에서 공격하거든요. 이 드루킹은 이건 저도 엄청 공격했어요. 압니까? 저는 모르죠. 아, 드루킹이라는. 아니 당했다는 얘기 아니. 있다. 네. 그리고 공감, 추천 이런 수가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작동하면. 이용해서. 그래서 그게 트위터에 동영상을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좋아요, 추천수 계속 올라가는 게.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신고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네이버에 댓글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잡았는데 네. 공교롭게 민주당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권리당원이었죠. 네. 근데 권리당원은 민주당이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권리당원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심사 과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 소속 당원이라 할지라도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신청만 하면 그냥 권리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뭐를 걸릴 장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탈당했다가 복당을 한다면 복당 심사는 하는데 네. 입당 심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국민과 똑같은 수준이고 레벨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실제로 김경수 의원과 통하면서 이런 조작질을 지시받거나 네. 아니면 사주받았거나 아니면 보고했거나 이런 것을 이런 경우가 있냐 없냐가 관심인 거. 드루킹 얘기 먼저 네, 하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으로 드리면 네. 김기식은 죄송한 일이고 네. 김경수는 억울한 일이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먼 친척 같은 종 씨예요. 먼 친척 같은 종 씨. 네. 근데 먼 친척 같은 종 씨가 범인이니까 신고한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연루된 거 아니야. 예전에 무슨 가족 무슨 행사에 같이 만난 거 아니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네. 꼴이에요, 지금. 아하. 그래서 방금 경찰도 해명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텔레그램 메시지 중에 네. 확인한 것이 우리가 보면 이제 빨간 게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눌러봐요, 습관적으로. 그게 몇 건이 안 되고 그리고 의례적으로 뭐 감사하다 이런 건 정치인들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인터넷 URL 주소 복사해서 보냈다는 거라든가 뭐 긴 문자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 저희가 네이버 댓글 조작이 거죠. 관심 사항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경찰이 지금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지금은 뭐 태풍처럼 막 태풍이 많이 불고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역풍에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은 김기식은 죄송한 일이고 네. 김경수는 억울한 일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두원 의원님은 이렇게 네, 공감하십니까? 김기식은 죄송한 일인 건 맞고요. 네. 김경수는 억울한지 아닌지는 지금 좀 봐야겠어요. 아하. 근데 어쨌든 유승민 대표 말이 재밌는데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과거에 지금 정부가 이제 지난 정부 댓글 조작 네. 사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공격도 하고 또 많이 조사도 하고 아는 사람들이 또 형도 받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분들은 공무원들이고 여기는 일반인인데 어쨌든 불법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잡아갔단 말이에요. 경찰에서 잡아갔는데 근데 김경수 의원하고 통화만 한 게 아니라 두 차례나 또 만났다 그래요. 그 김경수 의원이 저기 강연하러 한번 그쪽으로 갔었고 또 이 사람들이 위원 사무실까지 왔었고 또 알다시피 뭐 오사카 총영사